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브로 TV의 워싱턴 브로입니다. 왜냐면 제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제 식기라든가 뭐 화장실이라든가 방을 제가 이제 혼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릇도 제가 함부로 딴 사람, 제가 아닌 딴 사람이 먹는 그 식기도 제가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느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비닐로 장갑을 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도 제가 그냥 가족들이 쓰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페퍼 타올로 이렇게 현재 닦고, 그래서 일단은 하루 이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반찬이 조금 자유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렇게 코셔 솔트, 원래 양념을 이제 간장도 못 썼고 소이 소스 이제 그것도 이제 쓰질 못했고 다른 레귤러 소금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코셔 솔트만 제가 간을 해서 이제 여태 이제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만든 음식도 이 코셔 솔트만 집어넣고 음식을 만든 거예요. 뒤워서 지금 누룽지를 만들어서 제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클, 이제 김치 이제 대용으로 제가 이제 피클을 좋아합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피클하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피클은 이렇게 있어요. 요건 뭐 원래가 제가 이제 사놓은 건데 여기 코셔 피클이라고 돼 있잖아요. 코셔 디어 피클이기 때문에 요 피클하고 이제 찌개를 뒤워서 이제 전골을 뒤워서 이제 누른밥하고 제가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음식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게 일일 뭐라 그럴까, 이거 바이닐 장갑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촬영을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워싱턴 브로 TV와 워싱턴형의 워싱턴 브로입니다. 제가 이제 요새 존 홉킨스 하스피ટલ에서 방사성 치료를 받고 이제 어제 일차로 끝났습니다. 나흘간 이제 연속으로 이제 존 홉킨스 하스피털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와서 오늘 지금 또 호수가 공원에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보고를 드립니다. 나흘간 이제 연속 갔는데 제가 이제 방사선 치료라고 했는데 방사선이 아니고 방사성입니다. 방사성 이제 치료라고 하는데 방사성 치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방사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약이라든가, 그러니까 약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약이 워낙 방사성 그런 기능을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롱한 이제 약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면서 3일간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하기 전에 방사성 치료에 관한 그런 어떤 혈액 검사도 몇 번씩 하고, 또 약도 굉장히 많은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는데 약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컵에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막 한 6, 7컵인가 이렇게 이제 갖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물도 그냥 라지 우리 맥다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우리 드링킹 컵 있잖아요. 그거 거의 미디움 사이즈 정도 되는 거 그냥 2컵 새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약을 하나를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컵채
이제 그대로 이제 입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물을 마셔서 이제 생켜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일째 되는 날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MRI랑 비슷한 건데, 이제 MRI는 아니고 MRI는 이제 들어가서 자기의 아픈 부분이라든가 그 분야만 이렇게 잠깐 이제 찍는 건데, 이거는 한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몸을 단단히 묶고 어떤 그 통 속에 또 들어가서, 그게 MRI 그 찍는 기계하고 비슷해요. 이제 그런 비슷한 그 통 속에 들어가서 약 1시간 반 정도를 묶여 있습니다. 예, 묶으면 이제 묶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온 몸을 그 암 그 세포를 그 찾아내고 또 어디에다 중점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가는 그 몸 그 바디 자체를 전부 이제 그 쉬운 말로 말하면 스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음식도 제한해야 되고 못 먹는 것도 많고, 무슨 이제 먼저 제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리미트돼 있는 그 음식 리미트돼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사실 아무것도 저는 못 먹었습니다. 그냥 밥에다가 그냥 그 코셔 솔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코셔 솔트만 조금 이제 뿌려서 뭐 어니언 볶아 먹었다든가, 이제 소고기 조금 얇게 쓸어서 그 솔트만 집어넣고 약간 어니언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그냥 프라이팬에 이제 볶아서 그냥 에그 프라이 하고 그렇게만 이제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왜냐면 그렇게 먹어야만 이제 그 이 방사성 치료하는데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 모든 이제 치료를 마치고 나야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 방사성 그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약물을 이제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또 가서 마지막 날 또 이제 피를 또 뽑습니다. 이제 피를 뭐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어떤 그 방사성한 그 치료를 하기 위한 그 거기에 관한 뭐 혈액 그 검사인가 봐요. 이름도 전부 다 다르니까 뭐 그 검사는 그 뭐 혈액 검사는 기능의 역할이라든가 그것도 이름도 전부 다 달라요. 이제 그거를 이제 피를 또 뽑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서 이제 그 담당 의사는 이제 어제 마지막 날 처음 이제 대면한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그 이제 그 방사성에 관한 그 약을 주면서 거기에 뭐든 이제 그 주의라든가 주의할 점이라든가 이제 뭐 효과라든가 또 이렇게 그 약을 먹고 나서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그 신체 변화 같은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약을 가져옵니다. 약을 가져와서 이제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고 그 이제 플라스틱 컵에 이제 담아 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 플라스틱 컵을 이제 그 약에는 손을 못 대고 그냥 이제 그거를 입에 이제 집어넣고 이제 그 삼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또 한 30분간을 또 약을 먹고 나서 또 기다려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그 약을 먹고 나서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가,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는 이제 그런 작용을 체크하더라고요. 그런 기능을 이제 한 30분간 앉아서 이제 그에 맞아 이제 그 약 먹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병실에 앉아서 또 30분간을 또 기다립니다. 그럼 이제 30분간 후에 이제 담당 이제 간호원이 들어와요. 간호원이 들어와서 이제 어떤 이제 퀘션을 합니다. 어떤 이제 몸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일단 집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제가 이제 또 3일간을 아무하고 컨택을 못 합니다. 3일간을 제가 혼자 독방을 써야 되고, 화장실이고 무슨 음식 먹는 식기고 뭐고 전부 그거를 독립해서 써야 돼요. 이게 그 정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들 거하고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뭐 그것도 상관없이 뭐 항상 요새 뭐 독방을 제가 쓰지만 이제 독방을 쓰고 화장실도 이제 저도 뭐 단독으로 제가 화장실을 쓰니까 그거는 커다란 불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일간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이제 음식으로 약간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어제로부터 또 일주일 후에 이제 또 갑니다. 가서 이제 또 다시 또 1시간 반 그 했던 그 어떤 기계 속에 이제 그 MRI 같은 기계 같은 속에 또 들어가서 또 이제 체크업을 해요. 정상적으로 어떤 그 기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또 제대로 돼 가는지 하는 또 그거를 또 들어가서 또 이제 피 검사하고 또 다시 피 검사하고 또 가서 또 한 1시간 반을 또 이제 가서 이제 뭐 주사 맞고 이제 또 약 먹고 뭐 이러면서 1시간 반을 또 그러니까 두 번째 날에 했던 그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1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도합 한 2시간이에요. 2시간을 이제 꼼짝없이 또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꼭꼭 묶은 채로 이제 몸을 묶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꼭 이제 그냥 그 뭐 속된 말로 관 속에 양손을 딱 옆에 놓고 묶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놓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결과를 이제 거기서 보고 또 2차로 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약으로만 이제 치료를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일단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겠고 또 모든 게 또 사람들하고 정상적으로 가족들하고 이렇게 서로 컨택을 할 수 없으니까 또 물건도 뭐 식기도 뭐도 제가 그 손 닿는 것은 제가 그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들이 쓰는 부엌이나 이런 데 제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기서 방사성 그 어떤 방사선에 대한 그런 어떤 기능이 그러니까 방사능이라는 그 저기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제 그게 어떤 역할을 부작용을 줄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약이 굉장히 세요. 세가지고 그 첫날은 잘 모르겠는데 그 하고 나서 이제 오전에 이제 한 이제 2시간 정도 해서 끝마쳤으니까 근데 저녁이 되니까 그 약 기운이 뭐 이렇게 바디가 이렇게 끝마디가 찌릿찌릿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약 먹은 기분이 뭐냐면은 이제 모르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 작년에 암 수술을 그 받고 난 후에 그때 이 락다운이 되면서 제가 이제 바로 제가 그 수술을 10시간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10시간을 받고 그날 수술 받은 날 하루 저녁 그 존 홉킨스 하스피털에 이제 입원실에 있다가 그 다음날 다 쫓겨났어요. 저 바로 한 10시간 수술 받았는데 그날 하루 저녁 거기서 그 병실에서 자고 그 다음날 전부 이제 쫓겨났습니다. 이게 쫓겨나니까 그 대수술을 받고도 사실 몸 관리라든가 병원 자체에서도 관리가 서로가 어떤 뭐 질병 때문에 이런 그 팬데믹 그 코비드-19 때문에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2주일 후에 결국은 제가 부작용이 생겼어요. 제가 그 수술한 그 부분이 골마서 제가 한 목을 갖다가 한 10cm 이상 10cm가 뭐 한 10여 cm 이상을 그러니까 한 3분의 1을 전부 갈랐는데 거기 자체가 이제 그 제대로 그런 어떤 코비드-19 때문에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가 한 2주 후에 그냥 뭐 쑤시고 뭐 하면서 그 안에 골마 버렸습니다. 골마 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한
두 달, 석 달 동안은 죽다 살아났습니다.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속에 곪으니까 뭐 이게 곪는 게 생인 손가락 하나 곪아도 아픈데 이 목 전체가 수술한 부분 그 안쪽에 전부 곪아 버려 가지고 나중에는 한 두 달 그렇게 아프고 난 후에 어쨌든 한 2주인가 그런 후에 터졌습니다. 터져가지고 피고름이 뭐 거짓말 속해서 뭐 한 사발은 나왔습니다. 그 사진을 내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고 뭐 양쪽에 큰 정말 콕이 달린 것처럼 그냥 이 목 전체가 다 목이 더 뭐 머리보다 더 크게 그렇게 그냥 부어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제가 지금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그냥 킵하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사실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2번 수술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그 수술은 제가 대장암이에요. 근데 그거는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난 후에는 그래도 이제 웃으면서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이 갑상선암은 들어갈 때 반은 뭐 그냥 큰 어떤 고통을 느끼질 못했으니까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수술하고 그 다음날 쫓겨나서 집에 돌아온 후로 저는 한 4개월, 5개월 죽을 것 같은 기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뭐 피고름이 막 나오고 그 피고름 멈추는데도 그 피고름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피고름이 멈춘 것도 거의 뭐 한 3주 이상 거의 한 달가량 갔어요. 그래가지고 고름도 이제 멈추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 의사가 지어준 그 수치롱한 그 마이싱 이제 그 약을 이제 먹었는데 그 마이싱 약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거 많이 먹으면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면 몸의 바디가 그냥 기분이 모든 게 수치롱해요. 수치롱하다는 게 바디 힘이 수치롱하다는 게 아니라 기운이. 그러니까는 이상해요. 막 그냥 뭐 스타막도 이상하고 머리도 이상하고 뭐가 그 센 그냥 그 병원 냄새 같은 거 뭐 이런 소독 같은 냄새가 막 세게 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암 환자들이 그 항암 치료를 받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지만 이제 저는 수술 받은 거는 있지만 이제 그 후에 약물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제가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곪으면서 내가 그 마이싱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이싱이라고 그러죠. 뭐 아래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곪고 그러면은 먹는 약. 그게 너무나 세다는 거. 굉장히 수치롱하다는 거. 정말 잘못 먹으면 제 목숨이 위험해요. 그래 그걸 먹으면 하여튼 기분 상태가 그냥 기분이 그 병원 소독 냄새에 찌든 그또 어떤 손끝이 찌릿찌릿하면서 큰 수치롱한 그런 고통을 이제 느끼는데 요번에도 이제 이 방사성 이 약을 그 나흘째 되는 날 이제 그 약을 마지막으로 먹고 나서 이제 요새 며칠간 그러니까 일요일까지는 제가 아무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그러니까 쓰레빛이라고 하는 게 1m예요. 1m 이내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없고 뭐 악수라든가 이런 거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지금 코빅-19 그거보다 더 해요. 그리고 뭐 음식도 서로 그 그릇도 제가 쓰던 거 제 화장실도 같이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이제 이런 아픈 사람한테는 뭐 암 환자한테는 그게 약이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이제 그게 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하느라고 제가 요새는 이제 혼자서 아무도 정말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서도 그냥 저 혼자만 부엌에 뭘 가지러 가면 고무장갑 말고 그 왜
플라스틱 그 일일 그 음식 그 만들 때 쓰는 그 플라스틱 이제 그릇을 끼고 제가 먹는 그릇 딱 정해 놓고,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올라가서 또 잠깐 제 이제 밥을,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밥은 이제 아무도 타치 못하게 했죠. 그만 해놓고 이제 제 사무실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귀찮고 힘들어요. 예, 그게 무슨 어떤 막 그냥 뭐 살을 내매는 고통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지만 그 은근한 고통이라는 거 있죠. 예. 그리고 어떤 모든 음식 먹는데 제한을 많이 두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인간이 자유를 잃으면은 정말 힘들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어떤 계기로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요새 우리가 자유를 많이 잃었잖아요. 이 코비드 19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예. 그런데 요런 자유를 지금 어떤 요런 제한된 요런 그런 어떤 행정권이나 공권력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하고 불편해 하는데, 진짜 자유를 잃으면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제 건강을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한을,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거 참 힘듭니다. 제가 요새 절실히 느낍니다. 먹는 거 하나도 정말 제한을 받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막 이렇게 속된 말로 김치찌개 해서 먹고 싶고 막, 그런데 소금, 뭐 간장 이런 거를 못 먹게 하니까 뭐 김치나 무슨 고추장, 된장이 다 소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아무거나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한 고통을 겪어봐야 비로소 자유가 뭐고 행복한 것이 뭐고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느껴보고 당해보고 그 깨달으면은 뭐 그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내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자들, 그래서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요새 무슨 컴퓨터 시대가 돼서 컴퓨터나 좀 시니어들보다 잘하고 여기 와서 또 영어 몇 마디 잘한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의시되고 떠들지만 그게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컴퓨터나 그런 어떤 그 요새 시대에 무슨 SNS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컴퓨터를 잘하고 뭐 언어를 좀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저기할 수는 없죠. 지금 내가 여기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지나가네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산책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좀 젊은 사람들이 앞에 지금 4-5명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실 건강을 위해서 아니에요. 첫째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 워킹을 하고 또 조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실 때 건강 꼭 지키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수차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건강하다고 지금 생각할 때 이제 늦은 게 아니니까 지금부터 건강 관리에 들어가시고
건강한 삶이 얼마나 그 행복의 조건에 첫째 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건강을 잃으면 가족도, 모든 그 뭐 친구도, 내 사랑하는 어떤 그 이런 동료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집니다. 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히 내가 몸이 아프고 건강을 잃으면 또 상대방들도 또 만나기도 꺼려하고 서로 이 얘기를 나누는 것도 꺼려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고, 또 부모님한테도, 또 자식들은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또 부모들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속담에도 있죠.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이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자식들도 마음이 편하고, 또 부모 걱정 좀 이렇게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그래야 또 자기 삶도 살고 또 딸린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들 시니어들한테는 손주가 되겠죠. 내가 건강해야 그 손주도 보살펴 줄 수 있고, 또 자식들도 자기 자식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볼 때에는 정말 건강이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건강해서 건강한 모습을 나의 모든 동료나 자식들이나 모든 친지들한테 보일 때에 그들도 역시 행복해지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 자식들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건강한 것이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고 우리와 연관을 맺고 있는 모든 이 공동체에 건강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일주일 후에 또 가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주사 또 맞고 또 또 몸체 들어가서 또 1시간 반 정도를 또 몸 스캔을 하고 또 체크업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는 모습을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또 하는 이유도 뭐냐면, 또는 이런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나 경험도 또 들어보는 것도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또 지금 이렇게 찍고 있고, 또 이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 유튜브를 함으로써 이제 촬영하는데도 시간도 좀 쓰고, 또 편집하느라고 시간도 쓰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어떤 약간의 고통이라든가 아픔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저의 육체상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불편함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조금 더 필요하고 불편할 때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또 이걸 하지 않으면은 또 제가 조금 몸이 컨디션이 조금 나아질 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제 또 있다 보면 또 잡생각이 나고, 또 아픈 데가 또 아프지 않은 것도 또 아픈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은 고통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너무나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안 돼요. 좋아하는 일, 또 하고 있는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불편을 조금 이제 있습니다. 또한 또 이 시니어들에게 또 앞으로 장담을 못 하잖아요. 내가 일생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 저는 물론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좋은 편안한 남은 여생을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글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좋은 세상이 온다고는 보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일을 알고 살면은 근심 걱정이 더 많아요. 앞일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인간은 내일은 좋겠지, 또 내일은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그 기대감에 행복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행복한 순간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제발 이런 스트레스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근심 걱정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심 걱정이 너무 많으면은 병이 생깁니다. 뭐 제가 그런 케이스니까. 그래서 좋은 생각하시고 남들하고도 좋은 관계 가지시고 또 남들을 보면은 칭찬들 하시고 자꾸 칭찬하는 이런 버릇을 키우면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 버릇이에요. 남을 칭찬할 줄 아는 그런 아량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차피 질투가 많고 욕심이 많고 그런 좋지 않은 어떤 많은 습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아이들이 지금 웃고 뛰고 놀고 있네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커다란 근심 걱정 안 하니까 믿는 사람 부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애들은 이렇게 뛰어놀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뭐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좀 아픈 확률은 더 적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편안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라고, 또 남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아픈 사람 또 걱정이 많은 사람들 보면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또 어떨 때는 병이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좋은 마음을 갖고 칭찬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한테는 최고의 건강을 갖다 주는 보배입니다. 보배, 선물입니다. 서로 기쁜 마음을 갖는다는 것, 편안하고 기쁜 마음을 서로 갖는다는 것, 그건 좋은 선물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이만 이제 방송을 줄이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손잡고 이렇게 워킹하고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산책하는 것 좀 즐기다가 그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일주일 후에 또다시 이제 존 홉킨스 하스피털에 또 가니까 또 그 갔다 온 후에 예, 또 소감이라든가 또 어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없는 마음으로 자식들과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귀여운 이 손주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정말 행복해져요. 저도 지금 제 손녀딸을 보면은 뭐 제일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서로 멀리서 얼굴만 몇 번 보고 지금 서로 한번 식사도 한번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오지 않은 날 서로가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날이 올 줄 믿고 이만 방송을 줄입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 만날 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기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